이번에 같이 공부할 작품은요, 옥단춘전입니다. 갈래는 고전소설이자 애정소설이거든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주제는 이현룡과 김진희의 우정과 배신 및 옥단춘의 헌신적인 사랑이 되겠습니다. 서술상 특징은 본문에서 찾으면서 읽어볼 텐데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3인칭 서술자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이현룡의 말을 통해 이현룡이 겪었던 지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인 옥단춘의 심리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번째,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는데요. 편집자적 논평이 무엇이냐면 서술자가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드러내는 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주관적 감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령과 평양 감사의 행동을 과장하여 상황을 해학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인물 관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현룡과 김진희가 있는데요. 김진희는 어릴 적 친구였으나 원수 관계가 되게 됩니다. 옥단춘은 이현룡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옥단춘의 성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천민신문의 여성 기생인데요. 이 사람은 부도덕한 사대부와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또 목숨을 구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신의가 있는 여성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옥단춘이 주인공인 옥단춘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앞부분 줄거리. 평양감사가 된 김진희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청하러 온 오랜 친구인 이현룡을 박대하며 죽이려 한다. 갈등이 드러납니다. 기생 옥단춘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이현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신분을 숨긴 채 거짓 차림으로 옥단춘을 만나고 김진희의 잔치 자리에도 나타난다. 중심 사건이 되겠네요. 이때 당황한 나졸들이 와르르 달려와서 현룡을 잡아서 층계 밑에 꿀려놓으니 김감사가 대상에게 호통을 치니라. 너 이놈 이현룡이구나. 네가 저번에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왔느냐. 이번에는 어디 견디어 보라. 자, 살아온 아이를 다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갈등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도 전번에 너를 친구라고 신세를 지려고 하였으나 자, 전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청하려 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도 양반의 자식이라 이놈 진이야 들어보라. 머나먼 길에 너를 찾아왔다가 영문에서 통기도 못하고 근근히 지내다가 이 연광정에서 네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였으나 너는 나를 미친놈이라고 대동강에 사공을 불러서 배에 태워 물속에 던져서 죽이지 않았냐. 자, 여러분, 이현룡의 말을 통해서 지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나타나요. 선생님 표현상 특징은 전부 다 이 색깔로 필기를 해두었으니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내 물귀신을 대 원원이 오늘 또다시 내가 영광정에서 호유하기에 다시 보려고 왔다. 효룡의 귀신이 원수를 갚으러 왔다는 위협에 김감사도 등골이 섬뜩하여 자,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한 현룡이 살아 돌아온 것에 크게 놀라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 비장을 노려보며 어떻게 하려 하고 물으니 비장이 아무래도 참말 같지 않사옵니다. 죽은 원원이 어찌 사람의 모습이 되어 올 수 있겠습니까? 비장은 말하기 방식이었대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답변을 하고 있죠. 그때 데리고 갔다 온 사공을 불러서 문초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성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문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고 사공을 빨리 잡아들이라는 영을 내리니 나졸들이 청경하고 나가서 잡아들이며 이르기를 야단났다 야단났다 너희들 사공놈들 야단났다. 자, 여러분 A, B, A 구조가 여기 나타나죠. 어서 빨리 들어가자 하고 사공들의 덜미를 잡고 영광전 밑으로 가니 자, 그럼 나졸들이 지금 사공을 잡아온 상태입니다. 사공놈을 잡아왔소. 나졸들의 복명하는 소리가 산천에 진동하니라.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연회장의 옥단춘은 사공이 매해 못 이기고 사실대로 불어대면 자기도 죄를 당할 것이고 자, 왜 그럴까요? 기생 옥단춘이 구해줬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기생 옥단춘의 도움으로 이현룡이 목숨을 구했으므로 자기도 죄를 당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보다 귀신이 아닌 자기의 서방님 이생원이 능지처참될 것을 생각하고 정신이 벌벌 떨렸으니 자,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김강사는 불러서 형구를 차려놓고 그놈 능지가 되도록 때려서 문초하라.
추상 같은 엄명을 내림에 형방조차 겁을 내고 뱃사공들은 치면서 얼러대기를 이놈들 들어보라. 저번에 너희들은 저기 저 양반을 영대로 물에 던져 죽었느냐. 바른대로 고하라. 자,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공들은 악착 같은 악격에 못 이기고 여차여차하였다고 사실대로 토설하고 말았으니, 자, 사실대로 얘기라고 말았으니 김간사는 다른 형방에게 저 이율룡은 목을 베어 죽여도 죄가 남을 놈인데 아까 형방놈은 내 앞에서 저놈을 양반이라고 불러서 존대하였으니 그 형방놈도 현룡놈과 죄가 같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죄가 같은 이유가 뭐죠? 존대하여 불렀으니 라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김간사가 행방이 이현룡을 존대했다는 이유로 또 잡아 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고 먼저 형방을 잡아 꿀리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책상을 치면서 호통치기를 전부터 내 수청도 거역한 요망스러운 기생령 옥단춘을 잡아내라. 자, 이제 주요 갈등 상황이 어떤 거죠? 옥단춘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좌우 나졸이 일시에 달려들어 소복 단정한 채로 분결 같은 지규법. 자, 그러면 소복 단정하고 분결 같은 손목은 누구의 모습인가요? 옥단춘의 아리따운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덥석 잡아서 끌어내림에 영광정이 뒤집힐 듯이 살벌한 형장으로 일변하였으니, 자, 여러분, 살벌한 형장으로 일변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옥단춘도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평생에 이런 봉변을 만나보지 않다가 오늘 이를 당하자 수족을 벌벌 떨면서 이율룡을 돌아보고 여보시오, 이것이 웬일이오? 내가 그처럼 집을 보고 있으 라고 친신당부하였는데 정말로 귀신이 되려고 여기 왔소? 이러죠. 정말 어떡하죠. 이율룡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옥단춘을 살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살매가 들려서 죽을 곳을 찾아왔소. 내 집에 재물만으로도 호의호시 지낼 텐데 어찌하여 여기 와서 이 지경이 된단 말이오. 에고 우리 난군 어찌하면 살 수 있어. 요전번에 죽을 목숨 살려 100년해로 언약하고 즐겁게 살려 하였더니 1년에 못되어 이런 죽은 웬일이오. 에고 우리 난군 야속하고 원통하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과거에 이율룡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옥단춘이 살려냈던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대화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이율룡의 목숨이 더 소중하게 여기며 걱정하는 옥단춘의 태도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율룡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걱정하는 모습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지금 죽더라도 원통할 것 없건만은 난구님은 대장부로 생겨나서 공명 한번 못해보고 억울하게 황천객이 되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오. 난구팔자나 내 팔자나 전생에 무슨 죄로 이다지도 험악하단 말인가. 사주팔자가 이럴지 내 누구를 원망하겠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우리임에 저승에서도 죽어도 후세에 다시 만나 이승에서 미진한 우리의 정을 100년 다시 살아보십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죽더라도 저승에서 제외해서 100년해로 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마 우리 난군 어찌하여 살아날까? 아무리 원통해서 저승에 만나자고 빌어봐도 지금 한번 죽어지면 모든 것이 허사로다. 계속 마음에서 낙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 편지자도 논평이 나오거든요. 집중해주세요. 하며 통곡하는 옥단춘의 정상을 누가 아니 슬퍼하랴. 그리고 둘 다 편지적 논평입니다. 그 중에서 각 읍의 수령들을 불의의 변을 당하고 겁낸 거동 가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전부 다 편지적 논평이 드러나는데요. 편지자적 논평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자가 개입해서 옥단춘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장면 한 개, 그리고 서술자가 개입해서 수령들에 대한 비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편지자 논평은 그럼 무엇이 특징이 될까요? 서술자가 개입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도 편지자 논평은 같은 색깔로 체크해 두었으니 계속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중부터 해서 또 주요 중심 사건이 나타날 건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 가급의 수령들은 불의의 변을 당하고 겁낸 거동이 가관이다. 이제 그 수령들에 대해서 서술자 개입해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칼집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칼집 쥐고 오줌 싸고 안장 없는 말을 타고, 자, 계속 열거법 쓰고 있죠? 게을로 빠져들고 말을 거꾸로 타기도 하고 동서를 분별하지 못하여 이리저리 갈팡질팡 도망친다 라는 부분은 열거법을 썼고요. 과장법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다가 혼을 잃고 가다가 넋을 잃고 수라장으로 요란할제. 평양감사 김진희의 거동이 가장 볼만하니라.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이라 볼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김감사의 잔치에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중요 장면이 되겠고요. 김감사는 수령들과 기승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 논을다가 암행어사 출도 통해 혼비백산 날아갈때 영광저 누다락의 높은 마루 밑에서 떨어져서 삼혼칠백 간대었고 두 눈에 동자부처가 벌써 떠나 멀리 가고 청부에 똥을 싸고 신발 들매 하늘하고 야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과장해서 해학적으로 우습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 비장들이 달려들어 잡아놨고자 어사또 그놈을 잡아내라고 초상같이 달려들어서 사지를 결박해서 어사또 앞으로 끌어다 엎어놓느니라. 너희들 들어라. 남의 막하에 있어 관장 김간사가 악한 정사를 하면 바른 길로 권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악한 짓을 권하니 수령들도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죄한 백성이 어찌 편히 살며 양반이 어찌 도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호통을 하며 형벌 제구를 내어놓고 80명 나졸 중에서 날랜 놈 10여 명을 골라 형장을 잡히니라. 너희들 매질에 사정 두면 명령거역으로 죽을 줄 알아라. 수령들의 잘못을 엄히 징계하는 모습입니다. 엄명을 받은 용맹한 아들들이 사정없이 볼기 60대씩 때려서 큰 칼을 씌워서 옥에 가두고 굉장히 엄하게 징계를 하고 있네요. 김감사를 마지막으로 다스리니라. 서울이 나돌들이 감사의 상투를 거머쥐고 끌어내면서 마지막 장면 볼게요. 평양감사 김진희를 잡아왔습니다 하고 복명하는 소리가 진동하니라. 너 김진희 오늘부터 파직한다. 자, 그럼 암행어사 이영룡이 백성을 괴롭히는 평양감사를 파직하는 장면으로 옥단춘전은 끝나게 됩니다. 본문풀이는 이까지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었죠. 정답은 선지 2번입니다. 외양 묘사를 통해서 성격 변화? 여러분, 여기에서는 옥단춘의 성격 변화는 없었어요. 선지 3번 과장법 해학적 선생님 다 표시해 줬었죠. 선지 4번 인물의 말을 통해서 지난 사건 요약적 전달하고 있다. 아까 나타났었습니다. 또 편지적 논평 기억나시죠? 선지 5번 서술자의 개입으로 인물에 대한 주관적 감정 드러내고 있다. 또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선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율룡은 옥단춘과의 언약을 후회하였다.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았죠. 100년 해로의 언약을 했었어요. 두 번째, 김감사는 이율룡이 찾아올 것을 짐작하였다. 짐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생각했죠.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짐작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선지 3번, 비장은 김감사의 호통에 이율룡을 모함하였다. 모함이 아니라 이성적인 대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지 4번 이성적인 대답이 이상적인 대답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김감사의 호의가 아니고요. 수청을 거역한 옥단춘을 잡아내려고 명하고 있죠. 혼내고 싶어 합니다. 옥단춘은 위기상에서 벗어났다? 아닙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옥단춘은 이열룡이 자신의 당부, 집을 보고 있으라는 당부를 듣지 않아 낙담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열룡이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한 것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기를 참고해서 푸는 글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볼까요? 보기 읽겠습니다. 이 작품은 암행어사 모티프를 사용하여 악인을 징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 누구를 징계하고 있나요? 이열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김감사와 무리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천민신분인 여성인 옥단춘이 상당한 경제력을 지닌 인물로 왜 그럴까요? 자, 본문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집의 재물이 넉넉한 것이 나타났었죠. 그려진 점, 부도덕한 사대부와 평양감사 김진희와 대비되는 신의가 있는 존재로 그려진 점 등 당시의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보기에서 나타나는 중요 핵심 내용과 본문에서 내용을 감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지 1번. 친구인 이열룡을 대하는 김간사의 행위에서 우정을 저버리는 부도덕한 사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맞습니다. 선지 2번이 정답이었네요. 김감사의 영을 거역한 죄로 뱃사공이 문초를 당하는 것은 악인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김감사의 악행입니다.
선지 3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이연령을 걱정한 옥단춘의 모습을 통해 신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 4번 제 집에 재물만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옥단춘의 말을 통해서 상당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5번 무죄한 백성들을 괴롭힌 죄목으로 김감사와 그무리를 잡아들인 것은 암행어사 모티프를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맞는 선지가 되겠죠.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자, A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자성어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선지 1번 이실직고였죠.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사자성어 뜻을 적어 놓을 테니까요. 반드시 필기해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실직고는요.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을 이실직고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결초보호는요.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갚는다. 세 번째 상부상조는요. 서로 도우는 것을 상부상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 4번 각골통화는요.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운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 5번의 전화위복은 재앙,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개씩 다 분석을 해보고 꼼꼼하게 다 고쳐가며 수업을 이어왔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필기를 해서 필요한 사자성어도 외우면서 그렇게 실력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옥단춘전이었습니다.